네, 저는 이번에 오토매틱 이제 자동 통계학자라는 논문을 리뷰를 했고요. 굉장히 통계적인 내용이 많아서 제가 최대한 이해해보는 데까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현재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는 문제점이 좀 존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 혹은 특히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뉴런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그 뉴런들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어떤 상호작용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블랙박스를 사용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해석하고 이 어떠한 모델을 해석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고 신뢰하는 데 어려움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뭐 단순하게 이메일을 분류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이제 크게 상관이 없는데 법적인 문제, 이제 기술적인 문제, 윤리적인 결과를 판단할 때 머신러닝을 사용했을 때 이제 신뢰성을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자를 그 판별하는 딥러닝 모델을 내놨는데 이제 흑인과 백인의 두 명의 용의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머신러닝 모델은 흑인을 범인이라고 이제 도출을 한 거죠. 이게 모델이 99%의 정확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까지 넣었던 데이터가 흑인의 범죄 비율이 더 많아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한 결과 해석을 어떻게 흑인이 범인이라고 산정했는가, 이거에 대한 그 모델의 구조를 설명을 하지 못하니까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또한 이제 머신러닝 시스템의 발전이 이제 전문가들의 선호나 편견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은 매우 소수이다 보니까 그들만의 선호, 그들만의 편견 사상이 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프로세스나 혹은 모델의 구조 같은 것들을 비전문가도 이해 가능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오토매틱 스태티시션 하여튼 뭐 자동 통계학자라는 걸 만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설명 가능한 AI를 만들어야 하고요. 해석 가능하고 모델을 만들었을 때 해석 가능하고 신뢰성을 주고 공정성을 주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해석하기 쉬운 여러 알고리즘을 붙여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돌파를 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이 자동 통계학자의 목표는 이제 데이터가 주어지면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두었고요. 여기 보시면 피처 셀렉션과 트랜스포메이션을 자동으로 수행, 결집값, 아웃라이어, 인코딩 같은 거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최적의 알고리즘을 선택해주고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을 피하는 요 네 가지까지는 저희가 지금까지 뭐 오토 에카나, 오토 사이킨 러닝 뭐 그런 식의 그 오토 머신러닝의 주된 업무였죠. 여기에 이 오토매틱 통계학은 이 사용자에게 자연어로 설명을 해줍니다. 글로. 영어로 설명을, 찾은 패턴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비전문가들로도 하여금 해석할 수 있게. 그리고 아까 같은 윤리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지목을 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이해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들,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런 것들이 위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요 오토매틱 통계학자는 특히 가장 적절한 모델을 찾고 그것을 영어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머신러닝이 이제 커널 방법, 뭐 랜덤 포레스트, 딥러닝이 어떻게 했는가 보다는 패턴을 찾는 데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이 오토매팅 통계학자는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키 인그레디언트를 포함하는데요. 오픈 엔디드 언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실생활을 설명하기 충분할 정도로 표현적인 알고리즘이다. 효과적으로 모델을 탐색할 수 있게 탐색 절차가 있고, 모델 평가 방법이 있어가지고 자기들만의 모델의 복잡성, 데이터의 적합성, CPU 자원 등을 얼마나 균형을 잘 맞추었는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모델을 생성했는지, 또한 자동으로 영어로 모델을 설명해준 절차가 있고, 요거를 통해서 비전문가들도 정확하고 이해할 수 있게 모델을 설명해준다. 그래서 이게 요 알고리즘의 단순화된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가 들어오고, 이 랭귀지 오브 모델을 통해서, 언어 모델을 통해서 서치와 이발루에이션을 반복합니다. 이 서치와 이발루에이션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최고의 모델이 나오겠죠.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이 나오는 거. 가장 모델의 성능이 좋은 걸 나오는 걸 이거를 설명하고 예측하고 한 번 더 검토하는 이 세 가지를 영어를 통해 리포트로 제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위한 데이터가 자동으로 구축되고 평가되며 평가는 이제 모델들이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작업을 통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디스크립션으로 변환이 되고요. 몇몇 모델은 이제 성능이 좋지 않을 경우 그것도 이 디스크립션을 통해 모델 비판까지도 할 수 있는 효과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아마 자기네들이 만든 알고리즘인 것 같은데요. 이 초기에 오토매틱, 베이지안, 코베리언스, 디스커버리 중 ABCD 알고리즘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초기에 이 자동 통계학자는 이제 1차원의 회귀를 수행하기 위해 시작이 됐고요.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함수의 분포를 산출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에 커널 함수가 사용이 되는데 커널의 종류에는 C, 리니어, 스퀘어드 익스포넨셜, 페리오딕, 화이트 노이즈 등이 있어서 이 다양한 커널의 조합을 통해서 최적의 모델을 찾아낸다. 근데 요 가우시안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통계에서 요거를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반적인 모델을 만든다. 그럼 보통 이 순서대로 모델이 만들어지죠.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하고 y는 ax 플러스 b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통해서 함수의 파라미터 값을 찾죠. 트레이닝 데이터가 x가 0이고 y가 1일 때 a와 b의 가장 최적의 값 또 2하고 1을 넣고 3과 3을 넣고 a와 b의 최적의 값을 찾는 거죠. 근데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요 1번 문제에 접근을 합니다. 이 y는 ax 플러스 b가 요 0, 1, 2, 1, 3, 3 이라는 데이터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인가 라는 의문점으로 시작되게 돼요. 그래서 이 가우시안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을 때 요거에 대한 함수, 요거에 대한 함수, 요거에 대한 함수를 각각 만들어서 여러 개의 함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 개의 함수에서 함수의 분포를 통해서 어떤 함수가 제일 이 데이터들을 잘 설명해 줄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함수들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이 가우시안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ABCD의 이제 플로우 다이어그램인데요. 이처럼 시계열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통해 어떤 커널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베스트 모델이 나왔다. 그러면 그 모델의 구성 요소들이 영어 문구로 번역이 되고요. 마지막 결과는 텍스트, 모델 결과, 테이블 결과, 데이터로부터 무엇이 추론되었는지, 의견 등이 영어로 나오게 됩니다. 리포트를 제출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알아서 자동으로. 그래서 이 ABCD의 서치 앤 이벌루에이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라고 하면 모델을 집합해서 그리디 서치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제공된 모델의 이제 커널 파라미터, 다양한 커널을 사용해서 그 최적의 모델을 찾는데, 요거는 이 켤레 기울기법이라는 방식을 통해 최적화가 됩니다. 이 켤레 기울기법이란 방정식이 너무 많아서 연립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정식이 2개니까 구할 수 있는데 방정식이 너무 많다면 정확한 해를 구하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최대한 해에 가까운 값을 추정하는 기법을 이제 켤레 기울기법이라고 하고요. 이 최적화된 모델은 베이지안 인포메이션 크리테리안, 이게 평가가 됩니다. 이 평가되는 식은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M이 최적화된 모델, 요 M이 최적화된 모델이고요. 요 PDM이 D바 M은 잠재적인 레이턴트한 가우시안 프로세스 기능에서 등장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의 가능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M은 모델의 커널 파라미터 개수고요. 로그 N은 데이터셋의 사이즈를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수학적인 과정을 통해 이 BIC 값을 구하게 되고요. 이게 낮을수록 그 모델의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평가가 좋았던 모델은 모델들을 새로 구축을 하고요. 이걸 여러 번 진행해서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을 구축합니다. 이제 Search and Evaluate를 통해서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을 구축을 했으면 이 좋은 모델을 이제 비전문가들한테도 설명해 주기 위해 이 설명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제 사용했던 최적의 모델에 사용됐던 커널들의 리스트와 이제 데이터셋으로 그들의 스코어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한 다양한 종류의 커널을 통일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최적의 모델이 이 SE 커널과 SE 커널을 2번을 사용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양한 커널들이 모여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일일이 설명을 달아주면 이 글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일을 해서 한 번에 설명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 디폴트 첫 번째 문장을 생성하는데요. 스트럭처 최적의 모델 설치 알고리즘이 데이터에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커널에 SE가 있다? 그러면 이런 자동적인 문구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SE가 있다 그러면 뭐 스무들리하게 뭐 모양이 체인지된 PER이 있다 하면 periodic function에 의해서 모듈된 이게 있다고 하면 뭐 리니어 이게 있다 하면 뭐 linearly varying amplitude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커널을 그 커널에 대한 영어 문장들을 대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 결과를 보면 진짜 사람이 쓴 것처럼 나와 있는데 그런 더 훨씬 자세한 자연어 변환 규칙은 요 논문을 참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ABCD로 한 결과값의 샘플인데요. 이런 식으로 표도 나오게 되고 이게 지금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으로 나온 문구입니다. 뭐 10.8에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이 페리오딕이라는 걸 보니까 아까 PR 이 커널이 사용된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최적의 모델에 어떤 커널이 사용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이거를 자동으로 영어로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성능이 인간이 직접 했을 때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사람 같은 예측을 하는지 실제 인간의 예측과 비교해서 평가를 했고요. 이 사람들은 이 오토매티드 통계학자가 만든 예측을 훨씬 더 사람 같다고 선호를 했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고 이 외사법 예측을 했을 때 그것의 결과가 더 가까운 것을 요 오토매틱 스태티스티션이 보여줬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 사람에게 설명을 쉽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 쉬운 알고리즘을 여러 개를 사용해서 복잡한 알고리즘을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어려운 알고리즘 하나 쓰는데 그거를 쉽게 풀어 하려다 보니 예측 정확도의 비용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더라고요. 또 와서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단순히 이메일 스팸을 분류한다거나 뭐 이런 윤리적인 문제나 단순히 값만 필요한 경우는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블랙박스 최적화가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단순히 값만 필요한 문제를 다룬다고 했을 때는 요거를 사용을 안 하는 걸 추천을 하더라고요, 논문에서. 그리고 성능 비교표 같은 것도 아마 좀 떨어져서 성능 비교표도 따로 제공이 되지 않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회는 풍족한 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너무 전문가에게 의존하게 만들죠. 하지만 이 전처리부터 이제 해석까지 기계가 자동화 시켜준다면 이 비전문가들도 쉽게 이해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의 뭐 일반적인 편견 그런 게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현재 다양한 오토매틱 스태티스티션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요거는 데이터 효율적인 사용에 분명 도움을 줄 것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네, 저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설명 전처리부터 해석까지 가능한 오토매틱 스태티스티션 통계학자, 자동 통계학자에 대한 주제인데 뭐 오토매틱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죠. 오토매틱 데이터 통계학자 그러니까 조금 좀 조금 요거보다 요즘 그 단어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더 좋지 않을까. 음, 최근 단어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아까 BIC 뭐그 수식이 예, 있었잖아요. 예, BICM 요 수식을 이렇게 도출한 어떤 그 방법을 논문에도 제시가 돼 있나요? 아니면 어디서 따온 건가요, 이건? 예.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방법이더라고요. 그 회귀 모델 같은 것도 평가할 때 BIC가 나오는데 거기 네. 있는 걸 따온 것 같습니다. 여기 논문에서도. 음, 알겠습니다. 따왔으면은 여기서 특별히 도출시킬 필요는 없겠죠. 예, 예, 최적화된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그런 기준식이다. 이렇게 보면 예, 되겠네요. 예, 음, 관심 있으면 저 부분이 뭔지는 그 레퍼런스가 돼 있겠죠. 그죠? 예, 예. 그런 것들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